창의적 사고방식은 어떻게 탄생했을까요? 위대한 천재들, 그 사람들은 어떤 사고 도구를 활용했을까? 생각의 탄생을 통해서 창의성의 비밀을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생각의 탄생, 로버트 루트벤스타인, 그리고 그 안에 있는 미셸 루트벤스타인이 쓴 책인데요. 2007년에 썼습니다. 역사적으로 위대한 천재들의 창조적 사고법 무엇인지 13가지 도구를 정리해서 소개를 한 책입니다. 미시건 주립대에서 교수로 재직 중인데 창조적 사고법 연구, 교육 활동에 전념하고 있고요. 그 안에 있는 미셸은 역사학자입니다. 창의성 연구자이기도 하고요. 13가지 도구를 말씀드리면 먼저 관찰, 세심한 관찰, 이 창의적 사고의 시작이다. 그리고 그것을 관찰을 했으면 그거를 그려내는 거야. 마음속으로 그림으로 그려냅니다. 이걸 형상화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그 복잡한 여러 가지 현상들을 핵심만 쭉 뽑아내는 거야. 이걸 이제 추상이라고 하죠. 그 다음에 이제 핵심을 이렇게 추출하고 그 안에서 반복되는 여러 가지 구조를 발견하는 거예요. 어떤 패턴이 있느냐, 그걸 인식하게 되고, 그런 이제 인식된 패턴을, 새로운 패턴을 내가 만들어내는 능력이 또 작용이 되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서로 다른 개념 간에 서로 간의 관계를 연결을 시켜주는 겁니다. 이게 유추고요. 신체 감각을 통해서 문제를 이해합니다. 이것이 몸으로 생각하기. 그 다음에 타인의 감정에서 생각하는 능력. 이것이 감정이입이고요. 또 차원적인 사고. 그러니까 시간과 공간의 차원을 넘나드는 이런 사고 방식. 그리고 모형 만들기. 추상적 개념을 구체적으로 모델링 해보는 것. 그리고 놀이. 자유로운 실험과 탐색을 통해 새로운 아이디어를 발견하는 겁니다. 그리고 변형과 통합. 기존 아이디어를 어떻게 변형하고 다양한 개념으로 서로 통합하느냐. 자, 천재들의 사고방식을 보면 레오나르도 다빈치, 알버트 아인슈타인, 파블로 피카소, 리처드 파인만 이렇게 대해서 이제 보여주는데요. 자, 레오나르도 다빈치, 르네상스 시대의 대표적인 천재죠. 여러 분야를 넘나들면서 해부학부터 뭐 건축, 음악, 다양한 분야에서 놀라운 업적을 남기신 분인데요. 이 다빈치는 관찰, 그리고 호기심, 또 실험을 통한 창의성의 13가지 도구를 모두 활용한 사례입니다. 이 다빈치의 노트에는 뭐 비행기계, 잠수함, 뭐 태양열 에너지 등 수백 년 앞선 그 발명품 스케치가 아주 가득해요. 또 모나리자와 최후의 만찬과 같은 걸작을 그렸죠. 그 예술적인 혁신을 이루기도 했고요. 그것은 세심한 관찰력과 과학적 접근법으로 인체의 비율과 원근법에 대한 새로운 이해를 제시하기도 했어요. 인체의 비율에서 인체 그림 이렇게 그려냈죠. 알버트 아인슈타인 위대한 물리학자로 꼽힙니다. 상대성 이론, MC 스퀘어 상대성 이론을 이렇게 발표한 분이죠. 뉴턴 이후에 물리학의 패러다임을 완전히 바꿉니다. 아인슈타인은요, 그 사고 실험, experiment, 내가 실험, 사고와 실험을 통해서 복잡한 물리학적 개념을 탐구했어요. 그래서 이제 무슨 생각에? 만약 빛의 속도로 움직인다면 어떻게 보일까? 와 같은 상상력을 바탕으로 혁명적 이론을 발전시킵니다. 자, 여러분, 만약 빛의 속도로 여러분이 움직인다면 어떻게 보일까? 자, 태양광이 날라와서 물체에
부딪혀서 내 망막에 꽂히는 거죠. 부딪혀서 꽂혀요. 지금 계속 이렇게 꽂히고 있는데 내가 이 빛보다 더 빨리 움직인다 하면 어떻게 되겠어? 슉 하면 네. 그 전에 부딪힌 빛이 내 눈에 들어오는 거예요. 지금 시점보다 더 앞전 것이 부딪혀 들어간 거예요. 내가 계속 빛보다 더 빨리 움직인다면요. 계속 그 전에 것이 내 망막에 들어온 거죠. 그래요. 내 눈에는 과거가 보이는 겁니다. 타임머신이 이론적으로 가능한 거죠. 과거로 가는 것이 미래로 가는 것은 되나? 자, 하여간 아인슈타인의 창의적 사고방식, 과학적 직관, 예술적 상상력을 결합하죠. 그래서 상상력이 지식보다 중요하다라는 말을 해요. 아인슈타인이. 기존 틀을 벗어나서 벗어난 그 사고의 중요성을 강조를 합니다. 자, 파블로 피카소 이분은 그 기존의 미술에 대한 그 전통적인 원근법을 완전 해체해 버리죠. 이렇게 코가 뒤통수에 있고 이렇게 이제 그러는 거예요. 그냥 관점 자체가 전통적인 그 원근법이 완전히 무너지는 다중 관점에서 대상을 동시에 표현하는 독창적인 시각을 발전시킵니다. 지금 배경에 이렇게 깔려 있는 것이 게르니카인데요. 이 게르니카는 지금 뭡니까? 그 전쟁에 대한 것을 지금 표현을 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예술의 사회적 역할을 강조를 한 그런 사례이기도 하고요. 이 피카소는 끊임없이 자신의 스타일을 자꾸 바꿔요. 청색 시대, 장밋빛 시대, 아프리카 시대, 다양한 예술적 단계를 거치고 실험 정신, 위대한 예술가는 훔치지만 범인은 복사한다 라는 말을 씁니다. 그러니까 기존 예술을 재해석하는 혁신으로 이어집니다. 기존 예술을 그대로 복사하지 말고 훔친다는 뜻은 훔쳐서 자기 것으로 만든다는 얘기예요. 리처드 파인만, 이분은 노벨 물리학상을 받았어요. 20세기 가장 영향력 있는 물리학자 중 한 명인데 양자전기역학 이론을 발전을 시키는데 직관적인 파인만 다이어그램 개발해서 복잡한 입자 상호작용을 이걸 시각적으로 표현합니다. 이분은 이해하지 못한 것은 진정으로 배운 것이 아니다 라는 그 복잡한 개념을 단순화하는 능력에 반영을 시켜요. 그래서 호기심과 창의성을 중시하죠. 암호해독, 나노기술, 미술까지 다양한 분야에 관심을 가집니다. 그래서 항상 문제의 다른 면을 보라. 독특한 접근법을 과학뿐만 아니라 일상적 문제 해결에도 혁신적인 시각을 제시합니다. 항상 문제의 다른 면을 보라. 자, 창의성과 예술의 관계를 보면 혁신, 기존 관념을 넘어서는 새로운 발상이고요. 자, 표현면에서는 추상적 아이디어를 구체화하는 이런 과정이고 또 서로 다른 분야의 지식과 기술을 통합하는 그런 연결의 관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예술은 창의적 사고의 표현 수단이자 훈련 도구입니다. 창의성은 예술적 표현을 통해 더욱 풍부해지는 것이죠. 자, 창의성의 경제적 가치 사례를 몇 가지 보면요. 몽블랑 만년필 2차 대전에 항복 문서를 쓸 때 그 몽블랑 만년필 썼어요. 이게 이제 경매에 나왔는데 무려 1.85개, 1억 8천만 원에 팔린 거죠. 거기에 스토리가 들어간 것이죠. 또 여러분 잘 아시는 해리포터 경제적 가치 2조 원이 넘는다. 또 몬드리안 작품은 시간이 지날수록 가치가 상승하는 예술 작품의 가치를 보여줍니다. 200억 원의 가치를 지금 갖고 있는 것이죠. 몽블랑 만년필이요. 존경한 장인 정신하고 거기에 스토리가 결합됩니다. 그래서 항복 문서에다가 이걸 썼다라고 해서 가치가 굉장히 상승하고 이거 시간이 지날수록 희소성하고 또 브랜드 스토리텔링에 더해서 가치가 더 커지는 겁니다.
그래서 정밀한 기술, 미학적 디자인, 그리고 상징성이 완벽하게 조화된 그런 사례다. 해리포터는 글쎄요. J.K. 롤링이 그 시리즈를 이제 책으로 썼는데 이게 영화화되고 또 영화뿐만 아니라 여러 군데서 새롭게 캐릭터 또 독창적인 세계관 이런 것이 이제 문화 코드로 자리 잡고 그래서 여러 가지 보편적인 공감대를 형성하면서 창의적 아이디어가 얘는 어떻게 문화적, 경제적 가치로 확장될 수 있는지 보여주는 훌륭한 사례가 되겠습니다. 자, 몬드리언 작품은 이게 기하학적 구성이 있죠. 대표적인 컴포지션 시리즈에서 단순한 직선하고 원색만으로 시각적 균형과 조화를 이룬 사례인데요. 데스틸이라고 해요. 신조형주의 예술운동 때 현대 디자인 또 건축, 패션에 지대한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순수하고 보편적인 미학적 언어를 추구하게 되는데요. 오른쪽에 보시면은 이 몬드리안 작품으로 해서 이렇게 의상도 나오고 그렇게 영향을 미치는 것이죠. 그래서 단순하면서도 깊이 있는 창의성, 현대 미술 시장에서 높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자, 스토리의 힘. 단순한 기능과 품질의 근간 가치죠. 기본 상품 가치는. 근데 여기에다가 이야기, 스토리가 결합이 되면 제품의 의미와 맥락이 부여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소비자와 정서적 유대감을 형성하면서 감성적인 연결이 이루어지고요. 그래서 기본 상품 가치를 뛰어넘는 부가치, 프리미엄의 가치가 창출이 되는 겁니다. 이게 스토리의 힘이죠. 자, 브랜드와 마케팅의 영향에 대해서 보면요. 이제 예를 들면 일반 여러분 미국 코트는 기본가가 50만 원이에요. 근데 여기다가 뭐 누구 어떤 뭐 해서 브랜드가 딱 붙는 순간 300%의 가치가 뛰는 것이죠. 또 가방 같은 경우도 기본가가 15만 원이지만 여기다가 어떤 누구 뭐 무슨 똥 뭐 이렇게 이런 것이 딱 붙으면 브랜드가 붙으면 300만 원, 15만 원짜리가 300만 원이 되는 겁니다. 1900%가 가격이 올라가는 것이죠. 또 명품 시계, 시계 자체는 시계를 만드는 자체는 100만 원짜리지만 여기다가 뭐 오메가네 뭐네 해서 브랜드가 딱 붙는 순간 이제 1000단위로 1000만 원 단위로 이렇게 확 올라가는 겁니다. 자, 동일한 제품이라도 브랜드와 이미지가 결합되면 가치가 크게 상승합니다. 이것이 창의적 마케팅의 힘이죠. 예술 작품의 가치 상승을 보면은요, 보면은 일반 1980년 쭉 한데 일반 소비재 가격은 사실은 별로 이렇게 상승되지 변화가 크지 않아요. 근데 유독 예술 작품만큼은 어떻습니까? 시간이 갈수록 엄청나게 상승한다라는 것을 지금 그래프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럼 예술 작품 가치의 상승의 비밀이 뭘까요? 자, 감성적 가치를 먼저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자, 예술 작품은 감성적 공명을 일으켜서 지속적 가치를 창출한다. 또 투자 가치가 있는다. 왜냐하면 예술은 시간이 지날수록 투자 가치가 높아져요. 그 가치가 커지니까. 또 시간이 지날수록 희소성이 높아져요. 그러니까 내가 저거를 소유 욕구 있을 수 있는 건 내가 갖고야 말 거야. 서로 이러니까 어때? 가격이 올라가는 거죠. 자, 매시업 문화가 있습니다. 매시업 섞어지는 건데 이게 결합되는 거. 음악에서 매시업 하면 서로 다른 장르와 시대의 음악이 이렇게 결합되는 거. 영상 매시업 하면 다양한 영상 콘텐츠를 재편집해서 새로운 의미를 창출하는 거. 앱 매시업 여러 서비스의 API를 결합해서 새로운 어플리케이션, 어플이 개발되는 것을 말합니다. 자, 이러한 매시업 문화는 기존 콘텐츠를 다시 조합하고 또 새로운 창작물을 만들어내는 어떤 창의적 과정이 되고 있는 것이죠. 자, 초연결 사회와 협업 예술을 보면 전 세계적인 협업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자, 인터넷과 기술 발전으로
전 세계 예술가들이 함께 작업을 할 수 있고요. 시간과 공간의 제약 없이 창의적 아이디어를 교환하고 있는 것이죠. 또 거기다가 첨단 기술이 활용되고 있습니다. 3D하고 4D 기술, 또 신소재를 활용한 새로운 예술 정식이 등장하고 있고요. 가상현실과 증강현실, 예술 표현의 새로운 영역을 열어놓고 있습니다. 또한 대중 참여 예술이 나타나고 있죠. 관객이 단순한 감상자가 아니고 공동 창작자로 참여하고 있는 겁니다. 특히 소셜 미디어를 통해서 집단 창작 프로젝트가 활성화되고 있는 것이죠. 자, 두바이 팜 아일랜드 예를 보면요, 여기는 인공 야자나무 모양의 성을 만들었어요. 인공 야자나무 섬 만든 거야. 그래서 창의적 디자인하고 여기는 이제 그 건축 기술이 뒷바탕 된 겁니다. 창의적 디자인을 건축이 결합돼 가지고 만들어진 거죠. 주거지, 상가, 학교를 포함한 종합예술적 도시로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또 브라질의 리우데자네이루 파벨라, 여기는 원래 빈민가였어요. 빈민가였고 그 우범지대, 거의 범죄 지역이 있는데 여기서 페인팅을 하기 시작한 거야. 응? 그래서 색채의 예술 공간으로 완전히 변화됐어요. 지역사회에 참여되고 지역 주민들이 직접 예술 프로젝트에 참여를 하고 페인팅하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이 그 빈민가가 우범가가 관광 명소화 다시 바뀌어가지고 지역 경제에 기여를 하고 있는 이런 사례. 자, 미래 예술의 특징을 말하면 자, 경계 허물기, 음악과 미술, 문학과 과학 다양한 분야의 경계가 지금 허물어지고 있고요. 인공지능이 협업하고 있습니다. AI, 인간 예술과 협업, 새로운 창작 방식이 등장하고 있고요. 자, 몰입형 경험, 관객이 작품 속에 직접 들어가서 제만은 몰입형 예술이 발전하고 있고, 또 집단 창작, 대중이 직접 참여하는 집단 예술 활동이 더욱 활성화되어 가고 있다는 거. 자, 창의적 사고의 실천 방법. 자, 어떻게 하면 창의적 사고를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훈련할 수 있을까? 일단 관찰 일기를 쓰는 겁니다. 내가 관찰을 한 다음에 거기다 일기를 쓰는 거. 매일 새로운 것을 관찰하고 기록한. 네, 관심을 갖는 거예요. 관심을 가지고 뭐를 그냥 넘어가지 않고 관심을 두고 관찰을 하고 그거를 기록해 보는 겁니다. 이건 분명히 다르죠. 분야 간 연결하기, 서로 다른 분야의 지식을 연결해 보는 겁니다. 또 다양한 관점을 취하기, 내 입장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입장을 자꾸 생각해 보는 그 연습을 해 보는 거. 또 예술 체험하기, 다양한 예술 활동에 참여해 보는 겁니다. 자, 이와 같은 창의적 사고 훈련을 통해서 발전할 수 있어요. 오늘부터 작은 실천으로 시작해 보시기 바랍니다.